예, 그럼 이번에는 시장 중심에 있는 변수들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협상 과정이야 저희가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만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분들이 좀 희망 반 그리고 걱정 반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희망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려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수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약간 좀 뭐랄까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중반에 비해서는 매도의 규모는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이제 오늘 내일 일단락이 될 MSCI 이머징 지수의 리밸런싱 이벤트를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스탠스들이 좀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뭐 급할 건 없다는 게 생각이에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하락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반등의 국면은 지난주에 일단 하락폭이 컸던 데 대한 어떤 반작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벤트 이후에 외국인 수급의 변화 여부입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간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단 지금 환율의 동향이라든가 예. 또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IT 관련주들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면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지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하락 후에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충분히 시장은 향후에 저는 이 이벤트 이후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의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질 만한 그러니까 변수가 됐었던 이벤트가 좀 마무리 국면에 있는데 또 하나 새롭게 나타난 게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서 좀 이 변수는 좀 연말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년 4월 1일부로 주식시장에서 이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가 되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까지는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12년 이후에 매년 12월에 이슈가 됐었어요. 그럼요. 예. 사실 그런데 이제 가장 컸던 게 2017년인데 이제 2017년에 대주주 요건이 시총 20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가 됐었는데 이때 2017년 12월에 매도 규모가 개인의 매도 규모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7년에 금년이 좀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고 예. 특히 이제 보면은 상대적으로 올해 좀 많이 개인들의 관심이 많았던 쪽,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네. IT라든가 이런 쪽의 중소형주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어떤 큰 자금들이 좀 들어온 그런 성향도 좀 보였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쪽이 올해 좀 많이 올랐고 개인들의 비중이 높았고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2월 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이 이런 쪽에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이제 갑자기 좀 흔들리는 거죠. 예.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제 염두에 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든 없든 그야말로 수급 논리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말에 매년 그런 거지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전망들이나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얘기하면 어떤 엔터주나 컨텐츠주들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은 엔터주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기획사만 생각하는데 더 넓은 시각에서 컨텐츠 관련주들까지 좀 이런 엔터주 전반의 흐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좀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런 컨텐츠 관련 업종인데요.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넷플릭스의 어떤 그 협력 이제 계약이 됐었고 오늘은 또 이제 제이 컨텐트리하고도 이 넷플릭스가 이제 제이 컨텐트리에다가도 이제 좀 제작 관련된 그런 또 이제 계약을 했죠.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그동안에 사실 이러한 컨텐츠 제조업체들은 을의 위치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넷플릭스의 최근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디즈니라든가 애플 같은 회사들이 OTT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서 네. 넷플릭스가 그동안 공급받았던 어떤 그런 그 콘텐츠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디즈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게 좀 이제 공급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처한 거죠. 그러면서 디즈니는 지금 초반 반응이 폭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좀 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쪽에 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제이 컨텐트리 같은 업체한테 상당히 조건이 좋은 거거든요. 3년 동안에 20편, 21편 이런 식의 어떤 제작비를 주는 그러니까 아마 제작비를 줄 테니까 제작만 잘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어떤 계약인데 뭐 최근에 이런 넷플릭스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비단 뭐 이런 제이 컨텐트리라든가 뭐 이전 스튜디오 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컨텐츠 제조업체들한테는 향후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향후에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 고위 인사의 방한이라든가 또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정상회담의 예정이라든가 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하고 사실 이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좀 더 갈 수 있는데 못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였습니다. 한동안 이제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작 드라마를 많이 방영하기도 했었고 했지만 이게 좀 끊겨 있는 상황이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재 요인들이 좀 겹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업황이라든가 실적 그리고 악재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나타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 좀 많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앞에서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비단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JYP라든가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향후에 어떤 기대감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제이 컨텐트리라든가 더 나가서 뭐 SBS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도 조금 이제 관심의 초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엔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을 해주셨고 내년에 대한 흐름들도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바이오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앞에서 진격의 진경에서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왜냐면 뉴스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미워도 다시 한번 본다고 SK바이오팜부터 해서 HLB, 셀트리온도 오늘 뉴스가 있었고 하다 보니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또 좋아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 흐름까지도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락 과정에서 바이오주들이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반등이 나왔었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HLB라든가 또 SK바이오팜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그밖에 또 많은 종목도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들의 지금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근데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개별 종목들이 나오는 지금 뉴스의 어떤 주가 민감도라든가 또는 뉴스의 어떤 재료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판별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FDA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단순히 뭐 FDA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건 물론 뉴스는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먼저 구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바이오 업종이 과거와 좀 변화한 점은 최근에 이제 어떤 부침을 겪으면서 뭔가 이제 임상 관련된 실패 이런 이슈들을 겪으면서 임상 데이터 그리고 또 신약 허가, 라이센스 아웃 이런 좀 눈에 보이고 증명되는 이슈라든가 재료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좀 보이는 숫자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향후에는 이렇게 어떤 개별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뭔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에 철저하게 좀 차별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는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군이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고
종목별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이어서 철강주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시간 통해서도 한번 다른 분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철강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들도 물론 있고 특히 포스코는 거의 뭐 2018년 초 빼고는 항상 저평가 얘기하긴 하는데 좀 우리나라 국내 철강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철강 가격에 역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중국의 공급인데 최근에 좀 조절이 되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오면은 아직까지 뭐 생산 증가가 둔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일러요. 일단 조금 이제 뭐 이 둔화가 그러니까 그 공급 부분을 좀 조절하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지금 공급량이 과잉이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조절하는 부분이고 사실 철강 업황은 아시겠지만은 경기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기 둔화의 우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야지만이 아무래도 이 철강 업황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그런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빨리 좀 개선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방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밸류에이션은 항상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네.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그 업황이 과연 나아질 수 있느냐, 수요가 나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철강주에 대해서도 역시 여기에 대해선 글쎄 탁 터놓고 좋다라는 말은 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내년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투자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